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배당 정책에 대해서 영상을 몇 번 올렸었는데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위주로 그것을 다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은요,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겠죠. 내용을 보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FCF,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프리캐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환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FCF라는 것은요,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가운데 영업비용과 설비 투자액,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100%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관리비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뭐 밥도 먹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을 지출하고 나서 그래도 남는 돈이 진짜 여윳돈일 겁니다. FCF도 뭐 이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쉽게 그냥 FCF를 여윳돈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누적된 FCF가 80조라고 가정을 하면 그 80조의 50%인 40조를 주주환원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주환원은 정기배당과 특별배당, 뭐 자사주 매입을 다 포함해서 그냥 주주를 위해서 쓰는 돈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3년 동안 정기배당으로 30조를 지출했다면 자녀 재원은 10조가 되겠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 남은 10조를 어떻게 했냐면요. 3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 그냥 일괄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20일쯤에 총 1932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1932원은 정기배당 354원과 특별배당 1578원이 합친 금액입니다. 주주환원이라는 것이 무조건 특별배당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현금으로 특별배당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가 입장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특별배당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마지막 연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자녀 재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CF의 50%가 40조라고 아까 가정을 했죠. 자, 만약에 2021년에서 23년까지 정기배당으로 10조를 지급했다면 특별배당으로 줄 수 있는 여력은 30조가 되겠죠. 만약에 같은 기간 동안 정기배당으로 25조를 지급했다면 특별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은 15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은요, 보통주와 우선주 예외 없이 모두 지급이 되고요. 세금도 15.4%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기배당과 특별배당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정기배당은 한 주당 분기별로 4회를 지급합니다. 뭐 한마디로 1년에 4번 준다는 얘기고요. 한 번 받을 때마다 2021년에는 아마 361원 정도가 들어올 겁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444원 정도가 되는데요. 배당금에도 15.4%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15.4%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15.4%를 빼고 준다는 얘기는 84.6%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계산하기 쉽게 1444원에서 0.846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1221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세금을 떼고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뭐 우리가 따로 세금 신고하거나 뭐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동으로 계산해서 세금까지 원천 징수하고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 배당은 1년에 12만 2,100원이 지급되겠죠. 특별 배당은 뭐냐면요. 한 주당 지급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똑같이 나오고요. 세금도 똑같이 15.4%를 뗍니다.
그런데 얘는요, 뭐 매 분기 또는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자녀 지원이 발생할 때마다 조기 환원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난 3년 동안은 3년째 일괄 지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수시 지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년이 되기 전에 뭐 몇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작년 12월 28일까지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보통 주든 우선 주든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그 수량에 한해서 4월 20일에 정기배당과 특별배당을 합쳐서 지급이 될 겁니다. 총 1932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새해 전 기준이고요. 정기배당금 354원과 특별배당금 1578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새해 전이 아닌 실수령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32원 곱하기 0.846을 하면 1634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작년 12월 28일까지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326만 8천원이 지급이 되겠죠. 자, 다시 정기배당과 특별배당 정리하면요. 정기배당은 1년에 4번 계속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고요. 특별배당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기존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정책은 3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 딱 한 번 몰아서 줬었지만 이번에 새로 바뀐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수시 지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마다 한 번 줄 수도 있고 1년 6개월마다 한 번 줄 수도 있고 아예 특정 기간 없이 랜덤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면 2020년 1분기부터는 기본적으로는 정기배당금 361원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특별배당은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나올 때가 더 많겠죠. FCF의 총 50%를 환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수록 FCF가 높게 나올 것이고 정기배당금은 고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배당금을 아마 더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특별배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 배당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취합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요즘에 사실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불안해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초부터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의 하락장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어려움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하락장이나 폭락장도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이고 횡보장도 정말 길게 나올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삼성전자보다 수익률 높은 거요. 세고 셌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다른 종목들이 안 오를 때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폭등하는 종목도 당연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상승기와 하락기 그리고 횡보기가 다 다른데 특정 구간만 딱 떼놓고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오르고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어떠한 주식도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주식이라는 애플도요. 수많은 하락장과 횡보장을 거치고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횡보장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 횡보 기간 동안에는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그런 루머도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공매도가 특히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죠. 공매도가 많았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세력이 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 사람들은 1년 동안 1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장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삼성전자도 1년에 10배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년에 10배 오를지 2배 오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길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단기간의 주가의 흐름만 보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5% 하락했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5% 떨어진 게 아니고요. 내일 10% 오른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10% 올라간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은 기업의 가치가 아닌 우리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요, 단기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갑니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0년을 잡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녹아 들어간다고 보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최소 10년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주가의 변동이 아무리 커도 결국에는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합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주가의 하락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억지로 남들이 좋다고 해서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좋은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든지 본인만의 확신과 주관을 갖고 계속 투자해 나가시면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